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니, 조선이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니까 이렇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늦다고. 너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부터 찾아봐야지. 선생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이야기 함께하는 이민아 선생님입니다. 형단이 말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오늘은요,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는데 그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 그리고 그 후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근대 문물의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선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용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가보개혁과 을미사변, 또 독립협회에 관한 내용들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갈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향단이 복습 내용 준비됐죠? 어머머머, 준비 완료! 이제서야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만. 별기군 기억나지? 신식군대,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로 이무군란이 일어났었잖아.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고 말이야.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 정변,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정변이었지. 하지만 3일 만에 실패했다는 거.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도 알아봤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 자,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 끝났는데 선생님, 이대로 개혁이 끝났을 리는 없겠죠? 그렇겠죠. 자, 그 후로 일어난 개혁들과 또 조선 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그 전의 상황들은 어땠는지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대한제국 수립 전에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기억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뒤 상황을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이야기처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 놓은 표가 있죠. 자,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들을 선생님이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뒀어요.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도 공책이 있으면 하나씩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기 별표 할게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그 해당하는 말이 설명이 나오면 설명을 쓰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개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갑신정변과 아래부터의 개혁 뭐였어요?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했었죠. 그래요. 이 운동들이 실패는 했지만 그런 개혁 정신은 남아서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후사항 파악이 되죠. 갑신정변 후에 가보개혁이 있고 동학농민 후에 가보개혁이 있는 거예요.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가보개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가보개혁은요, 가보년에 일어난 개혁으로 낡은 제도를 바꾸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자, 옆에다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가보개혁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가보개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가보개혁 때 신분제와 과거제가 폐지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신분제가 폐지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분제 우리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은데 신분제 언제 생겼어요?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그렇죠, 있었죠. 조선? 당연히 있었겠죠. 신라 어디까지 가요? 저기 청동기 나와야죠. 그래요. 청동기 시대 때 자, 피지배층, 지배층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신분이 나눠졌는데 이 신분에 따라 참 많은 차별들도 받았을 거고요. 양반이랑 평민이, 그죠? 그런데 그 신분제가 어떻게 됐어요? 가보개혁 후에 폐지가 됩니다. 양반도 이제 없고요. 노비도 없어요. 이런 사건이 가보개혁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제도 폐지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과거는 누가 쳤어요?
양반들이 쳤어요, 양반. 과거는 양반들이 쳤는데 양반들이 관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제가 없으니까 어때요? 과거제도 없어요. 양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인재로 등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참 큰 변화죠. 자, 또 뭐가 있나요? 세금을 이제 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금 때문에 문제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금들 기억나실 거예요. 대동법도 기억이 나셔야 되죠. 그래요. 이 세금들, 양반들이, 관리들이 혹은 백성들에게 많이 부과하였고 또 부정부패가 늘어났고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갑오개혁 때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과부의 재혼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재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는 건데요.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재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원래 고려시대 때는 이 과부의 재혼이 허가가 되었었는데요. 유교 질서의 강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이 재혼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오개혁 후에 어때요? 과부의 재혼이 허가가 되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또요, 학교도 설립을 하게 되었고 공식 문서에 이제 한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때요? 갑오개혁에 관한 내용들이지요. 자,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자, 청일전쟁 기억나시죠?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조선 땅에서 싸운 이 청일전쟁 누가 승리했어요? 그래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고요. 조선은 지켜보니까 이러다가 일본의 세력이 커지겠네? 그러면 좋지 않겠네? 주변을 둘러보니 강대국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요? 러시아가 있죠. 자, 여기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요,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이 일본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명성황후이지요. 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명성황후는 고종의 부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국모,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조선을 이렇게 세력을 좀 확장하고 싶은데 명성황후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죠.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에 벌어진 사변인데요.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해라는 말은요, 왕과 왕비 등 윗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일본은 자기 나라의 욕심을 위해서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자, 을미사변 후에 어땠을까요, 조선 사람들?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겠지요. 뿐만 아니라 단발령이 실시가 되면서, 나중에 단발령 할 거예요. 이 단발령과 더불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면서 결국 항일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죠. 고종의 입장에서는 왕비도 지금 일본이 죽였는데 자신의 신변에도 위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옮겨가니까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 있는 많은 이권을 침탈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광산을 개발하는 권리라든가 철도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이권들을 가져가게 되지요.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빼앗기겠다. 어떻게 돼요? 자주 독립의식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다른 강대국 세력에 이렇게 기대지 말고 우리끼리 자주 독립하자. 자주 독립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등장하죠. 자, 서재필은 나라의 지원으로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고요. 또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독립문도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독립문은 백성들의 성금을 모아서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국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도 열죠. 만민공동은요, 공동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였는데요. 이곳에서 누구나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비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자주 독립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니까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이후에 또 대한제국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들 표로 정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봤었죠. 연도를 외우고 이런 사건들 다 기억하고 암기하려면 여러분 어려워요. 이 사건 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차근차근 이야기처럼 풀어가다 보면은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들을 표를 통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이야기에서는 대한제국이 어떻게 또 수립되었는지 그 의의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옆에 보이는 것은 바로 환구단인데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죠. 자, 그래서 하늘의 모양을 본따서 둥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환구단은 지금도요, 서울 명동 근처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고종은요, 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립니다. 하늘에 알린 것이죠. 고종은 이제부터 황제입니다. 선생님, 고종 왕이잖아요. 황제랑 왕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르죠. 자, 여러분, 황제라는 칭호를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을 섬기던 나라였지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칭호는 중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고종은 자신을 황제라고 하면서 나라의 이름도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라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종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고종 황제의 모습이지요. 자, 고종 황제가 이렇게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한 것,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대한제국은 앞으로 다시는 다른 나라를 섬기지 않을 것이고 간섭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근대적인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세계에 알렸다라는 것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대한제국은요, 수립이 된 후에 다양한 개혁 정치도 실시를 하는데요.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기 혹은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요.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도 설립을 해서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또 군대 국가를 향한 발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거 느껴지시지요? 자, 간단한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세요. 자주 독립국가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양한 근대 문물도 수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근대 문물의 수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화입니다. 띠리링 전화. 여러분, 우리나라 전화가 최초로 생긴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 집 아니고요. 자, 황제부터 써야죠.
궁궐에 가장 먼저 설치가 됩니다. 자, 옛날에는요, 지금과 다르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신과 전화가 생기면서 소식을 빠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직접 가거나 사람을 보내서 전해야 했던 소식들을 이제 전화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었지요. 자, 옆에 보면은 바로 전차입니다. 여러분, 전차는요, 도로 위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다니던 지금으로 따지면 지하철? 이런 느낌일까요? 지하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전차가 운행되면서 도로도 정비가 되고요. 전봇대도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또 밤에 다닐 때 가로등이 환해서 별로 어렵지 않죠. 예전에는 밤 시간을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근대 문물인 전등과 가로등이 또 들어오면서 밤 시간을 이용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옷도 달라졌죠. 새로운 의복 문화가 생기면서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의 옷들을 입기 시작을 했고요. 먹는 것도 달라져요. 서양의 커피나 홍차, 혹은 서양식 요리, 과자가 전래되었고 또 남녀 구별 없이 한자리에서 식사하는 문화도 이 당시에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생활 모습이 변화했는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덕수궁 석조전인데요. 선생님, 이거 우리나라 맞나요? 왠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지요. 덕수궁 안에 있습니다. 이런 덕수궁 석조전 같은 서양식 건축물도 등장을 하고요. 또 다양한 학교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학교의 종류로는 관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었다. 자, 관립학교는요, 국가기관에서 세워서 운영하던 것이었어요. 종류가 많았어요.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등 다양한 관립학교가 세워졌고요. 사립학교는 반대로 국가가 아니라 애국지사나 애국단체 혹은 선교사들이 설립하여서 근대식 교육을 한 곳이죠.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것은 사립학교인데요. 대표적인 사립학교 배재학당입니다. 근대식 학교 모습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건물들도 있는데 옆에 보이는 건물을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 이 광회원, 어떤 건물일까요? 박물관? 아니에요. 음식점? 아닙니다. 바로 이 광회원은요, 병원이었어요. 근대식 병원, 서양식 병원이었지요. 자, 이런 광회원이 생기면서 우리는 옛날과 다르게 서양식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광회원뿐만 아니라 신문사라든가 서양식 무기 공장도 생겨졌지요. 자, 지금 생활 모습 변화한 거 보니까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랬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단발령은 정말 큰 저항, 반박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단발령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성인 남자는 상투를 자르도록 한다. 여러분, 단발령은 이렇게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 반박을 사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족은요, 예로부터 머리카락도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서 닦고 다니거나, 남자는 어때요? 상투를 틀어서 다녔지요. 그런데 이 단발령으로 머리를 자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또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을미사변 후에 이 단발령까지 실시되면서 일본이 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항일 의병이 일어났다는 거 우리 좀 전에 했었죠. 그래요. 이렇게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다양한 근대 문물도 수용되면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차츰차츰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근대 문물인 기차의 수용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일본이 대한제국의 발전을 위해 철도를 놓아주겠습니다. 철도요? 그렇습니다. 철도가 생기면 많은 사람과 물자를 먼 곳까지 빠르게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와! 어떻습니까? 철도가 놓이니까 마을의 모습도 근사하게 바뀌고 새로운 도시도 생기지요. 그런가?
그럼요. 일본이 대한제국에 철도를 놓아준 것은 다 대한제국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속은 것 같습니다. 철도가 생겼으니 이제 우리 대일본 제국의 무기를 대한제국으로 싣고 오기 편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쌀과 자원도 일본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준다는 고실로 대한제국을 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일본이 철도를 놓아준 것 이유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도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러면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알짜 문제 확인해 봐야겠죠. 자, 8번. 서로 관련된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폐제학당, 광해원 나왔습니다. 자, 폐제학당 뭐였어요? 사립학교였고요. 광해원, 서양식 병원이었죠. 짜잔, 사립학교, 광해원은 서양식 병원이다. 자, 잘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할게요. 자, 2번. 위 기억으로 인해서 달라진 사회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이 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894년이고요. 조선을 근대 국가로 바꾸고자 했다. 내용 볼게요.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었던 신분 제도와 과거 제도를 폐지했다. 뭔지 알겠죠? 또 세금을 법으로 정하여서 관리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기억은 그러면 뭘까요?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그러면 이때의 모습으로 알맞은 거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자, 이건 아니죠. 갑오개혁 때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갑오개혁과 또 상관이 없네요. 3번. 조선의 도읍을 다른 지역으로 바꾸게 되었다. 우리 이런 내용도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아니에요. 세금을 법으로 정했다고 했지 내지 말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관직에 등용하였다. 그래요.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능력에 따라서 등용을 하게 되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자, 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요, 연도를 외워가지고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고 이런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이 일 다음에 이렇게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고 한번 잘 이야기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 아시죠? 황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었다. 이거 왜 일어났어요? 이게 을미사변이죠? 적을까요? 을미사변. 자, 이거 왜 일어났어요? 청일전쟁 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려고 하니까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일본이 시해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건 왜 일어났을까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고종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거처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먼저 니은이고 디귿이고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이 가장 마지막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은, 디귿, 기억이다. 잘 써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주제에 맞게 역할극을 꾸미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장면은 주제는 뭐예요?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바뀐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건데요. 먼저
달구지로 짐을 실어 나른다. 여러분, 달구지는요, 수레 같은 거거든요. 우리 수레 언제 배웠어요? 실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수레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이런 내용들 봤죠? 근대 문물의 수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2번. 서양식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다. 어딜까요? 광해원. 잘 아시고. 3번. 전등을 켜고 책을 보는 관리의 모습. 전등과 가로등이 생기면서 밤 시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했고요. 4번도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서양식 무기 생산한다. 알고요. 전차 구경하기 위해 모였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장면은 1번 달구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13번. 대한제국 시기에 세워진 학교에 대한 바른 설명짝 지어진 것 고를게요. 보여주세요. 여자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아니요. 여자들도 다녔고요. 선교사들이 다양한 사립학교, 선교사들은 사립학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리학교가 거의 사라진 게 아니라 많이 생겼었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서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등등 관리학교 많아졌습니다. 정답은 나라. 어딨나요? 자, 나라 찾아볼까요? 나라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역사 친구 문제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역사 친구를 뽑는 문제! 을미사변. 일본이 이 사람을 시해했다는데 누군지 알지? 알지? 아는 사람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줘. 네, 개념 코코 서술형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다음 그림과 관련하여 1894년 추진된 가보개혁을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그림 보세요. 노비 무서워! 이제 양반이나 노비가 없는 건 아니요? 자, 여러분. 임민아 선생님의 개념 콕콕. 자, 신분제 폐지되었지요. 그 결과 뭐예요? 양반도 없고 노비도 없고 노비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 볼까요? 신분제도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깔끔하게 적어주면 되지요. 자, 다음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제도의 시행에 반대한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거 뭐예요? 상투를 자르도록 하는 거 바로 단발령이었죠. 자, 준비. 미나 선생님의 개념 코코. 여러분, 단발령이 뭐였어요? 상투를 자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반대했죠. 왜요?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쓴다면 전통을 지켜야 하고 신체 훼손하는 것이 효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잘 알아보았는데요. 향단이의 개념 정리해볼게요. 오늘의 개념 정리도 내가 한번 해볼까? 가보개혁 기억나지? 낡은 제도를 바꾸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도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문,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열었다는 것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고 말이지. 또 대한제국 수립 선포했었잖아. 고종 황제가 황제 즉위식 후에 근대적인 자주독립 국가임을 세계에 알렸어. 그리고 말이야, 일상생활에 변화가 많이 생겼어. 근대 문물이 수용되었기 때문에 전신과 전화, 그리고 전차, 전등, 가로등 등등등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고, 그런데 덕수궁, 석조정 같은 건물도 있었고 학교도 생겼고 광해원도 생겼지. 그런데 있잖아, 단발령은 저항을 일으켰다는 거 알지?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이었잖아. 어후, 이렇게 오늘의 정리도 끝났다. 나 너무 똑똑하다, 그치? 네, 이렇게 역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네요. 알게 되네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늘의 내 친구는 누구일까요? 짜잔! 자, 1645번 이별주 친구 너무너무 재밌어요. 고마워, 나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친구도 볼까? 서별원 친구, 이별은 친구, 박별성 친구, 정별이 친구, 김별규 친구도 정말 고마워, 내 친구 되어줘서. 아, 전화가 생겼다고 그랬지. 여보세요? 아니야. 여보세요?
전화는 목소리만 들린다는데 내 목소리 듣고 반하면 어떡하니? 피곤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